김원문 교수님, 이제 같이 고려대학교 다녔던 하구, 저는 은사입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잊을 수 없는 스승이라면 제가 대학 시절에 강만일 교수입니다. 저도 이제 근현대사, 그분을 지도교사로 해서 한국 현대사를 전공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제 길을 달리 갔었는데, 나이도 좀 거의 비슷하시고 같이 대학 시절을 다니셨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하구 강만길 교수, 그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강만길은 고려대학교의 1년 선배예요. 아, 나이 한 살 맞네요. 그런데 졸업은 같은 데 같이 했어요. 예. 아마 군 경력 때문에 아마 그런 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요. 바로 무하메드 깐수라는 사람입니다. 무하메드 깐수라는 사람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자기는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어 대학, 내가 뭐라? 외국어 대학을 비롯해서 서울대학, 고려대학을 비롯해서 다, 아이고, 당신을 지도할 교수가 없다. 아마 당국대학 가면은 아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하고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웹을 달고 왔어. 코스웹을 달고 와서 왔는데, 자기는 당국대학에 와서 첫 번째 당국대학교 군에 매점이 있거든요. 서점에서 바로 동서문화 교류사를 동서문화 교류사 사봤단 말이야. 예. 바로 이거 김 교수를 지도 교수를 모시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나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저는 이제 당국대학원에 들어왔는데 선생님께서 지도 교수를 맡아 주십시오 하고 왔어요. 보니까 코스염을 달고 와서 그러길래, 이거 저 지도 교수를 맡아야 되겠나 하고 내가 망설였어. 그래 어쩔 수 없이 맡았는데 돌려보내고 나서 후회야.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 맡았다. 저거 논문을 못 쓰고 저기 나를 골탕을 먹이면 나는 어떡하느냐 말이야. 그런데 그 이튿날 내가 중국에 와 있는 소위 동서문화 교류사 관계에 저서에 크게 도움을 주신 분이 거기 와 있었거든. 그래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는데 편지를 써주겠느냐 하니까, 아이 염려 제가 편지를 쓰겠습니다 하면서 편지를 써왔어요. 아이고 새까맣게 말이지. 중국어로 생각해보세요. 외국어로 편지를 쓴다는 것은 그건 영원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나 그때부터 깐수를 다시 왔어요. 그래서 맡아가지고 이제 지도교수를 해서 결국은 나중에 교수까지 내가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깐수와의 나와는 그러한 소위 학문적인 인연이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깐수가 구속이 되었다고 신문에 아주 대문자같이 나오면서 보니 깐수가 소위 교수가 아니라 간첩이다, 간첩 교수다 하고 마구 얻어냈어요. 이래 해서 결국은 간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하고서 나는 매주 구치소에 찾아가서 면회하고 그래 그 구원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수를 그렇게 구원해서 내가 하게 된 것은 장충식 총장과 나와의 아주 밀접한 지원과 또 그를 그를 말이지 구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장충식 총장과 내가 없었다면은 간수는 영원히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결국은 내가 날 보고 말이지 장충식 총장이 구원 호소를 한번 써보라 해서 써서 보낸 것이 결국 15년 징역을 받은 것이 5년으로 단축이 되고 또 그 다음에 5년으로 단축이 돼서 5년 동안 복무하다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와 나와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간수가 나중에 추록을 하고 나서 강만길 교수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가만히 교수한테 연락 왔어요? 아니면 간수가 찾아간 겁니까? 어찌 됩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겠고 여하튼 강만길 교수를 그렇게 아주 밀접하게 그러니까 교수님이 생명의원인데 어떻게 가가지고 난데없이 강만길 교수하고 이렇게 아삼육이 된 건 그게 뭡니까? 나는 제켜놓고 강만길 교수와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게 심지어 어디 답사를 가면은요 꼭 강만길 교수를 모시고 가서 한방에 묵으면서 서로 밀접한 그 소위 남북 관계를 참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거 통일 문제는 남북 관계 이야기하려면 김 교수님은 보수니까 좀 이렇게 벤치시키고 두 분이 아삼육이 돼가지고 막 소문소문 많이 했겠네요. 눈빛만 보면 알잖아요. 그 사이를. 눈빛만 보면. 그러면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강만길이가 대해줬을 것이다 이거야. 강만길이 어떻게 대해줬느냐. 강만길 교수는 부자 아닌데요. 부자, 제가 고려대학 사학과 있을 때 저쪽에 아암동 거기 아파트에 돈 없어요. 돈 없지. 강만길이 교수가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강만길이가요, 그만한 힘이 있습니다. 자금 끌어당기는 힘이 있네요. 그 돈으로 이제 해서 결국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만길 교수가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바로 누구지? 김대중 대통령하고도 2000년 가가지고 6월 달에 통일노래 열창 불렀고 또 거기에 제주 사람 사건에 박원순 제주 사람 사건 정부 보고서에 박원순 시장이 강만길 교수를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자문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게 아마 좌파들 학자들이 7대3으로 많았는데 나종삼 씨 이런 군 출신들하고 몇 번 이 4.3 해석을 둘러싸고 충돌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기령 교수가 정치 권력과 역사 왜곡 이런 참 명저입니다. 명저. 이 제목이요. 아주 참 적절한 제목이야. 저도 그 책 읽었는데 적절한 제목이야. 명저라니까요. 명저. 명저요. 이 책이 아주 결정입니다. 근데 이거 대중들은 그 책 안 읽어요. 이거 두껍다고 어렵다고 안 읽어요. 그 대중들은요 안 읽고 무조건 강만길 교수야. 무조건. 그게 이제 4.3이 민중항쟁이다 해서 이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하니까 나종삼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나중에 투표를 해버리거든요. 투표를. 투표를 해가지고 7대3으로 좌파 학자들이 많으니까 땅땅땅 해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그냥 한 줄을 투표를 결정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인물들이 어디 출마한다, 무슨 도지사 출마한다,
뭐 한다 할 때 경주에 뭐야 제주도에 들리면은 예. 1차적으로 바로 이 뭐야 제주 4.3 사건 그 추모공원에. 충북공원에 가서 이거 뭐 이거 5.18 광주 망월동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저하고 출마합니다. 들어가면 이것이 하는 정치 도구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이라는 것이 근거하고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표를 통해서, 자, 제주 4.3이 민중항쟁이냐, 공권력에 대항한 폭동이냐 할 때 투표로 결정하는 겁니까? 역사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볼 수 없죠. 그렇게 볼 수 없죠. 이게 그 뭐 역사가가 정치학에 예속이 된 거 아닙니까? 정치학에. 그래서 말이지. 그래서 이 정치 도구로 이용되는 거예요, 이거. 그 앞장선 역할을 한 게 강만 교수 아닙니까? 정사인데. 그 앞장서 했는데, 예. 이 도구로 이용되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마치 어디에 뭐 도의사에 출마한다, 뭐 어디 뭐 국회의원에 출마한다 할 때, 가만 말이지. 광주에 가면 광주 묘지, 망월동 묘지에 가고, 또 제주도에 가면은 바로 여기. 이게 지금 역사가 시간이라고 이제 강발 교수님 이게 자서전이거든요. 역사가 시간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김 교수님 그 하고 있던 강원현 교수가 작년이니까 6월 10일 고대 안암병원에서 서거 사망하셨어요. 뭐 저한테 연락을 못 받았는데 강 교수님의 분단 시대 모든 우리나라의 이 폭동 이런 반란 사건들을 피플 파워 민중 항쟁으로 해가지고 역사를 기술했고, 또 한 가지 재미난 거는 일제가 침략을 안 했으면 대한민국은 자동적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 침략이 아니면 자연적으로 자본주의가 발달되고 근대화가 되고 이렇게 산업화가 됐을 것이라는 그런 지론 이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나라 우리 한국 사업에서 민중항쟁, 피플 파워를 주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사가 발전된다.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역사 분야에서 한번 한국 역사학이든지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한국사에서 민중항쟁 쪽으로 해가지고 역사를 참 다 많이 개정하면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피플 파워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 잘된 점도 있고 못된 점이 잘못된 점이 있는데, 그 선두에 섰던 분이 저는 강말 교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강 교수를 보는 동료 교수로서의 입장은 어떻게 좀 정리될 수 있습니까? 신문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 더 깊이 말할 수 없어요. 예, 그거요. 더 깊이 말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에요? 그게 지금 평양 가서 찍은 사진일 겁니다. 평양에 뭐 수를 틈 없이 갔어요. 이해찬 씨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같이 갔고, 또 그때 같이 갔을 거예요. 2006년도입니까? 평양에. 7년도입니까? 김대중하고도 2000년에 6월달에 가서 평양에서 통일노래 열창을 아주 멋지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불렀다는 그것도 나와요. 근데 원래 강말 교수님은 노래 잘 부르시는 분이 아닌데, 하여튼 열창을 부르셨다고. 통일의 노래, 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걸 합창을 하는데 눈물까지 흘렸다고. 그 책에 나와요. 그 말 맞아요. 상당히 노래 잘 부르신 음치인데 어떻게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잘 부르셨는가. 예. 그래서 나는 말이지, 한 가지, 저거 되는 것은, 그 뒤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느냐 하면은,
정수일이가 예, 정수일, 예. 어디 답사를 갈 때, 예. 이제 갔다 와서 내가 요즘 그래 강만길 자주 만나느냐 하면은, 아이고, 자주 만나기보다는 뭐, 그야말로 밀착해서 밀착, 예. 어디 가든지 같이 아니, 간다고. 수입 비서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야, 이거 참. 아주 밀착해요. 그래 가서 그래 어떻게 지내느냐 하니까 아주 강만길 교수와 정수일은 독방을 쓴대요. 같이. 같이 일행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일행들과 격리해서 독방을 쓰면서 예. 둘이 짝짝꿍이 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야. 그렇게 지냅니다. 그래. 그 어떠냐 하니까 하여튼 참 강만길 교수가 대단한 분이라고 말이지. 이러면 춥게 써오고 그래. 그래, 그것만 보더라도, 완전히, 이 정수일과 강만길은 완전히 합치된 거야. 예.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그 사실은 내가 정수일을 살려주게 된 것이 하나의 물거품이 된 거예요. 아무 보람이 없어, 나는. 아무 보람이 없어, 나는. 오늘 정수일 씨는 그 뒤에 전술활동을 했지만은, 이런 과거에 자기에 대한 간첩 활동에 대한 시사 고백한 건 없죠? 없어. 그냥 전화했다 각서만 쓰고 나왔지. 그렇지. 그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지식인들 간첩망이 얼마나 뿌리박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체 고백한 거 하나도 없죠? 내가요, 정수일을 살려주게 생겨서 얼마나 내가 고생을 했다고 내가 그걸. 그 몇 년 동안 한 1년? 깜방 몇 번 왔다 갔다 할까? 6개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그게 아마 한 4, 5년 될 거야, 아마. 호호. 4, 5년 동안 내가 그렇게 내가 막 법무부라든지 이런 데서 말이지. 아니, 교수가 그 시간이 얼마나 그 시간이 돈인데. 진정서를 내가 써가지고 장충식 총장하고 둘이서 예. 정수일 살려준 거예요. 예.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추록한 정수일은 김 교수님보다는 강만일 교수하고 R36이 돼가 짝짝꿍이 돼가지고, 물론 이게 이제 사치인 거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세계 유람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 기가 차네요. 내가 이제 답사를 갔다 와서 한번 보고는 해요, 그래도. 또 이상한 생겼다고 보고는 합니까? 절대. 내가 물어봤거든. 그래, 오번에 어디 갔느냐 하니까 어디 가서, 그래, 강만길 교수하고 같이 갔다 그래. 그래, 기간은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독방을 같이 쓰는데, 강만길 교수와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만길 교수와의 관계는 밀착이 된 거예요. 왜? 바로 북한의 종북 세력의 총본살이 된 거예요. 종북 세력의 총본살이 된 것입니다. 강만길 교수와 정수일 간에 총본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형한 게 아니네요, 가수는. 그러니까, 각서만 쓰고 나왔지, 활동한 거는 과거에, 왜냐면, 전향이라는 것이 경찰에 전향각서 쓰고 나오면, 과거에 자기의 이력을 다 풀어야 되거든요. 강연회를 통해서든지 누구 만나고 했다는 걸 전혀 없이 그냥 연구활동을 하면서 강교사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식으로 인생을 마감한. 그러니까 이제 강만길 교수와 정수일은 우리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해도 김 교수는 그 정수일을 고발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것을 폭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확신을 해요. 내가 또 그럴 인물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안심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응? 그래서 독방을 쓰면서 온갖
종북 밀당을. 밀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김홍모라는 사람은 착하고 정직한 교수라는 순수한 교수다. 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짓을 하더라도 고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강만일 교수님은 정수일하고 가까워질 아무리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친구다, 이거는 친구다, 이해관계도 없는데 간첩으로 구속된 사람이라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지. 근데 어떻게 해서 강만일 교수는 그런 분을 그렇게 이렇게 밀착하는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나를 믿고 절대 김원모는 고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확실해요. 또 사실도 그렇고, 또 나도, 그 때문에 내가 정수희를 고발하는 그런 치사한 인물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주. 그래서 강만길 교수도 그렇고 또 정수일도 그렇고 누구 다 그렇게 믿어요. 김홍원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 사이의 관계를 폭로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겁니다. 학창 시절에 강만일 교수는 특징 그런 건 없죠. 담배 많이 피우고 양담배 좋아한다는 건 자서전에 나와 있는데 특징 그런 건 없죠. 특별하게 공부를 잘했다든가 이거는 없는 거니까. 그걸 잘 모르고 나는. 그래서 그 뒤에 강만일 교수님이 직접 우리 김원봉 교수님한테 전화를 하거나 부탁하거나 이런 관계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없어, 전혀 없어. 깐수 그런 것에도 고맙다. 이 깐수를 챙겨줘서 수고했다고 고맙으니까 술 한잔 하나 그것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이야.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너무 착하면 또 바보처럼 보이잖아요. 김원모는 너무 착하고 바보스럽다. 이렇게 깔아뭉개는 거야.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절대로 김원모는 나발을 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깐수를 그렇게 챙겨줘서 고맙다고 전화를 할 텐데, 술 한잔 하자, 밥을 한 끼 사주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텐데, 전화 한 통 없었다는 거. 전혀 없어요. 그거 완전 냉혈한인데, 냉혈한. 그러면. 냉혈한이야. 그래서. 제자들한테는 얼마나 챙긴다고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내가요, 그렇게 참, 무시당하고, 또 멸시당하는 일이 있어도 나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아무 비난도 하지 않고. 참, 기가 차네요. 몇 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완전히 팽식이 버렸네요, 내가요, 참, 정수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다고요.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교수들이 시간이 금인데, 시간이 금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다고. 이제는 말할 수 있네요. 그런데 그 열매는요, 누가 따먹느냐고. 강 교수가 따먹을 뻔했네요. 그냥. 강홍희 교수가, 그 정수희하고 같이 따먹은 거지. 참. 열매를 따먹고 고생은 내가 집 샀고 하고 말이지. 말 못할 의혹이 많은 그래, 내가 그런 둔하고 또 어떻게 말하면 착한 것이 기분보다 평생 공부하셨으니까. 그래 이제 그걸 내 심리를요 잘 파악을 해요. 김홍원은 아무 짓을 해도 착하고 하기 때문에 말을 그 두 관계를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더 이상 말하기 어려우니까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두 사람은 눈빛을 봐도 이렇게 착착착착 맞아줄까? 그래. 이렇게요. 그래 이제 강만길 교수와 정수일 교수와 나와의 삼각관계는 그러한 소위 남에게 말하지 못할 그러한 소위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